기질과 리더십 개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개발의 핵심 과제는 당신의 기질에 얼마나 효율적인 리더십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2강 저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항상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저항이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항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 그리고 제안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사랑과 친절함에도 저항합니다. 사람들은 저항을 만날 때 커다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친구가 방관자로, 파트너가 원수로, 그리고 협조와 신뢰가 분열과 경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조화를 유지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저항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항하는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나를 바꾸지 말라고 저항합니다. 자신의 엉망인 기분 때문에 저항합니다. 자기의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하고 저항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여 저항하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저항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저항합니다. 두 번째는 저항하는 사람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저항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저항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일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다른 사람의 저항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항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로써 저항합니다. 관심이 없다, 너무 바쁘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할 수 없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참지 못하는 표시를 합니다. 몸을 비틀거나 손가락으로 장난을 계속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넷째, 관계없는 말이나 부적절한 질문을 퍼붓습니다. 다섯째, 불가능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섯째, 너무 잘 지냅니다. 가면을 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저항을 처리하는 8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1. 당신의 말을 조심하라.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말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주의하여 당신의 원함을 간절하게 표현하라. 2. 당신을 좋아하도록 하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항하기는 어렵다. 가장 좋은 설득은 긍정적인 것이다. 곧 저항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3. 저항의 여지를 제공하라. 사람들의 다른 견해를 존중하고
특히 감정의 표현을 격려하고 당신의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심은 사랑이 많으면 관심이 많고, 사랑이 적으면 관심이 적고,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 사랑과 관심은 상호 비례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4. 들볶지 말라. 논쟁과 싸움을 피하고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어떤 적대감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5. 억지로 저항을 방어하려고 하지 말라. 저항은 방어하기보다는 대체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6.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저항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7. 승리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8. 인내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경청하라. 이제 저항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성공적일 수는 없지만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 저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대체, 축소, 그리고 전환입니다. 먼저 대체하기. 저항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우회로를 택합니다. 저항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저항하는 생각을 동의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오는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고 모험에 가득 차고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생각들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마치 교통체증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나 불자동차를 동원함으로써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정치가들은 자신의 정책이나 잘못, 부정에 대한 국민들과 다른 정당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사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계속하여 저항을 받아오던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새로운 문제에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다음은 저항을 완화하기 방법으로 축소하기입니다.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항의 이유를 과장하고 비교를 사용하며 곧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어서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저항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과장하여 말하게 되면 저항이 축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제시하고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이 사소한 것이고 곧 평안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의 문제로 정부는 야당과 일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FTA를 반대하는 야당의 이유를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하며 FTA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FTA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비교하게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FTA를 수용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불편한 일이고 불이익이 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유리한 결정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분노와 미움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 저항을 처리한 후에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분노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의 처리 방법 1. 그것은 없어져야 할 것임을 알자. 2. 만일 화를 내야 한다면 자기를 파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곧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자. 4.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자. 5.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자. 여섯 번째입니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떠나 조용한 곳에 머물러라. 분노가 발생하는 곳을 떠나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 좋다. 7. 당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8. 당신이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9.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면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강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독립적인 기질, 멜랑콜리의 리더십 개발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질의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며 세 가지 관점에서 리더십을 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